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부울경 기업이 해양을 토대로 새 성장 동력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느 때보다 변화와 기회가 절실한 기업들은 해수부 장관에게 기업 현안을 쏟아놓으며 속도감 있게 해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지역 기업인들과의 만남.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시기와 맞물려 지역 기업인들의 큰 관심을 반영하듯 부산상위 2층 대회의장이 꽉 들어찼습니다. 기업인들은 해수부 기능 강화와 북극 항로 개척, HMM 본사 부산 이전 등 해양수산 4대 핵심 현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명실상부 해양수도 부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내년 해수부 설립 30주년,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맞는다며 해수부 부산 시대를 원년으로 삼아 꼭 성과를 내겠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북극 항로에 대한 전 세계 동향과 정부의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 설명하며 해양을 통해 부울경 성장 엔진을 장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재수 장관입니다. 해양수도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 울산, 경남으로 펴져나가는 해양수도권을 만들고 북극 항로가 가져오게 될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여수 방향, 진해, 부산, 울산 포함이 이르는 북극 항로 경제권력까지. 기업들은 10년 새 2배 가까이 폭증한 공시지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과 부산항 입항 수리선박 24시간 허가제도 확대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전 장관은 동남권 투자공사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은행으로 신설하기 사실상 어렵다며 공사로 출범해야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신속한 기업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가 HMM 인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HMM을 포함해 해운 대기업 본사를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가능한 인센티브를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오는 11월까지 해수부 신청사 건립 부지, 계획, 관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부산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겠다며 해수부 이전이 부산 경제에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정부의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방침에 대해 연이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가 산업은행 이전의 대안으로 공약한 동남권 투자은행을 이제는 투자공사로 바꿨다며 이는 고래를 멸치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 시장은 정부가 투자은행을 투자공사로 선회한 배경에는 편의주의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다며 지역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부산과 서울을 타깃으로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내부뿐만 아니라 범보수가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 현대화 작업을 앞두고 최근 어획량이 급증하면서 대체 위판 시설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각종 변수에도 성공적인 현대화 사업을 거쳐 국내 최대 위판장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성호재 기자입니다. 올해 부산 공동어 시장에서 거래된 어획물은 오늘까지 9만 4천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성어기를 맞아 하루에 20kg 상자 10만 개가 위판장에 들어와 처리 능력인 6만 상자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시장 현대화 작업에 따라 당장 다음 달부터 시설 철거를 시작하면 위판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어시장은 연말에 현대화 공사 착공이 예상되는 만큼 이르면 다음 달 1단계 구간을 직접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자회사 공판장이나 어시장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등 대체 위판 시설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산 공동어시장 관계자입니다. 성어기에는 많게는 10만 상자가 넘어갑니다. 지금도 벅차거든요. 이 물량들은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자회사 쪽으로 대체 위판으로 유휴 부지를 좀 활용해서.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2029년까지 예산 2,400억 원을 들여 지상 5층 규모의 어시장을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등이 설계 보완에 합의하면서 각종 변수에도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화 사업을 거치면 저온에서 수산물을 보관하는 밀폐형 위판장이 생기고 경매 공간도 넓어져 오랫동안 지적받은 위생 문제 등이 해결될 전망입니다. 부산 공동어시장이 국내 최대의 산지 위판장이라는 위상에 걸맞는 수산업계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CBS 뉴스 송호재입니다.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문 역할을 할 김해국제공항도 손님 맞이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항공기 사고가 났을 상황을 가정해 실전 대응 훈련도 여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주기장. 항공기 앞에서 불길과 흡사한 붉은 연기가 솟아오르자 대형 소방 차량에서 물줄기가 쏟아져 화재 진압에 나섭니다. 이는 김해공항에 도착한 에이펙 참가국 귀빈 항공기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한 민관군 합동 사고 대응 훈련입니다. 김해공항은 다음 달 31일부터 열리는 에이펙 기간, 안전에 더해 혼잡 상황에도 대비하느라 분주한 모양새입니다. 김해공항은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공식 행사 공항으로 21개국 정상과 대표단뿐만 아니라 경제인 등 10,000명 이상이 이곳을 통해 입국할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 기간 에이펙 관련 승객뿐 아니라 민간 여객기도 간편 없이 평소대로 운항해 일정 부분 혼잡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공항은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완공되는 국제선 제2출국장을 에이펙 전용 출국장으로 사용하고 입국장에서도 각국 대표단이 우선 입국 절차를 밟게 할 계획입니다. 한편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여객기 이착륙이 제한되는 커퓨 타임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김해국제공항 관계자입니다. 커퓨타임 해제 자체가 공군에서 하는 내용이거든요. 관련해서 공군, 경호처 기획단 저희 계속 협의 중에 있고 또 일각에서는 정상들의 입출국 일정에 따라 전용기 이착륙과 지상조업 영향으로 민간 여객기 운항이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시는 내일부터 부산, 김해, 양산 간 대중교통 광역 환승 요금을 전면 무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나 도시철도, 경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부산과 김해, 양산으로 가는 탑승객은 광역 환승 요금 500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시는 이와 함께 내년에 개통 예정인 양산선 도시철도와 부산 대중교통 간 환승 시에도 광역 무료 환승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20년간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모두 22만여 명이 빠져나가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인구는 22만 88명으로 이 가운데 19에서 34세 사이 청년층 비중이 7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간 가장 큰 원인은 직업이었으며 중장년층은 자연환경과 주택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다음 주에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를 갖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 부산 백스코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부산, 울산, 경남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전거 3,000여 대가 광안대교 등 해상교량을 달리는 세븐브릿지 투어가 오는 21일 열리는 가운데 행사로 인한 교통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광안대교 상판이 행사 당일 새벽 4시 반부터 정오까지 7시간 30분간 교통이 통제되는 것을 비롯해 오전 내내 백스코에서 맥도 생태공원까지 코스 구간 도로가 부분 또는 전면 통제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부산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도, 낮 최고기온은 28도로 오늘과 비슷해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늦더위가 꺾인 부산은 완연한 초가을 날씨를 보이다가 다음 주 중반쯤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22.8도, 습도는 62%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최예지, 기자 김혜경, 아나운서 김창현이었습니다.